통감을 하면은 한 가지는 시대 상황을 정립을 하기 때문에 경서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은 김도련 선생이 그 두 줄을 낸 아세아 문화사편 통감 저료인데, 이것은 원래 소미 강지가 지은 통감 저료죠. 원래 자치 통감은 우리가 다 하루에 100페이지 읽어도 110몇 년을 읽어야 된답니다. 자치 통감을. 하루에 100페이지씩 읽으려면 뭐 평생 읽어야 되고, 그래서 요거를 요약시킨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서문을 주로 참고해서 보시고, 저에게 통감을 들으시는 것은 통감을 통해서 이것을 사서문리라고 하는데요. 경서문리가 나는 사람이 있고 사서문리가 나는 사람이 있는데, 사서문리가 나는 사람들은 빠른 사람들입니다. 빠른 사람들인데 잘못하면은 이때 문리가 나면은 경서 때 경서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서문리가 난다, 경서문리가 난다 그러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통감을 읽는데, 일반적으로 통감을 8권, 9권, 많이 읽는 사람은 10권까지 읽고서 끝을 냅니다. 끝을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경서를 다 끝난 다음에 참고로 보는 것으로 하고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기 진시, 그 한기, 그 한나라 그 효제, 효경제까지 거의 읽고 그만둡니다. 그 역사서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보는데, 편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전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본말체가 있습니다. 기사본말체가 있는데, 이 편년체라고 하는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 이 연월일이 먼저 가장 기사의 앞에 자리하고 기사를 서술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그 서경이라든가 지금 여기 자치통감이라든가 춘추 같은 것이 다 편년체인데, 편년체의 가장 정화는 제가 보기에는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이 편년체로는 가장 잘된, 가장 정화로 이루어진 역사책이고, 기전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물 중심으로 기술해 나가는데, 기라고 하는 것은 본기를 얘기합니다. 옛날에 천자를 근본으로 여겨서 천자를 중심으로 해서 천자는 본기, 제우는 세가, 일반 사람은 열전, 이렇게 해서 본기, 세가, 열전. 그래서 여기 본기 다음에 세가가 들어갑니다. 제우는 세가에 들어가고, 그 외에 경대부들은 전부 다 열전에 들어갑니다. 요것은 그래서 본기의 기자와 열전의 전자를 해서 기전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인물 중심으로 서술해 나갑니다. 인물 중심으로 서술해 나가는 것이 한서, 당서, 수서, 요런 것이 전부 다 요런 것이 이 기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는 아니지만은 사마천의 사기도 역시 기전체에 들어갑니다. 사마천의 사기를 사람들이 정사라고 하는데 그건 정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야사입니다. 야사. 한무제가 사마천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관이 아니면서 역사서를 서술했습니다. 이것은 사관이라 해서 서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것도 나중에 참고로 하는 데는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책을 놔둔 겁니다. 지금은 그걸 금과옥조로 받아들이죠. 기사본말제는 일의 본말을 기록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일의 본말을 기록하다. 그러니까 연려실기술,
그 이긍익이 지은 연려실 기술이 바로 기사 본말체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세 가지로 기록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편년체, 그 다음에 기전체, 그 다음에 기사 본말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미통감저료 권지일이라 처음에 들어가죠. 소미라고 하는 것은 강지의 벼로가 소미입니다. 소미성이 있을 때 태어났다 그래서 소미강지라고 합니다. 이게 소미가 자치통감의 요점을 모았다 그래서 전료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게 소미통감저료 권지일, 원래 권이라는 말은 백서에서 오는 글자입니다. 백서가 있고 그 다음에 죽간이나 목간에다가 쓰는 중목간에다 쓰는 글이 있는데 요 중목간에 쓴 데서 나온 글자는 책자고요. 요 비단백자에다 쓴 요 글자는 말아놔야죠. 그래서 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권자라는 것은 요 백서에서 온 글자고 책이라고 하는 것은 죽간이나 목간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주역을 읽는데 위편삼절이라 가죽끈이 3번 끊어졌다. 어려서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공자와 같은 생이지지도 가죽끈이 3번 끊어지도록 글을 읽었는데 너는 실끈 하나도 못 끊느냐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는 야 그게 참 가죽끈이 끊어지려면 얼마나 읽어야 되느냐. 이게 죽간이면 금방 끊어집니다. 그죠? 죽간은 그 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금방 끊어져요. 지금 우리 그 책은 실로 꾸며야되는데 이게 평생 읽어도 안 떨어질 겁니다. 아마 평생 읽어도. 여기 책이나 권이라는 것이 거기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몇 책 그럴 때 몇 책, 몇 권 그렇게 하죠. 지금은 권보다는 책이 더 큰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3책 2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책으로는 3권인데 소분류를 하면 2권짜리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기는 주나라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그러는데 원래 요 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라고 하는 것은 그물에서 온 자입니다. 그물에서. 지금 통감을 하는 것은 예전에 통감을 언제 들어가느냐면요. 천자, 계몽편, 동몽선습 떼고 어떤 서당에는 명심보감을 하고 어떤 서당에는 경몽요교를 합니다. 그거를 하고 나서 들어오는 게 통감이에요. 그러니까 문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만한 나이입니다. 문에 대해서. 그러면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와 자가 모여서 이루어지죠.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글자의 훈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물이 있을 때 가장 위에 굵은 줄을 요걸 강이라고 합니다. 강. 그게 별잇줄이라고 합니다. 별잇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물은 펴놨을 때 눈목자의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요걸 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목이라는 말을 씁니다. 강목. 그런데 여기 강과 목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요게 깁니다. 요게 깁니다. 기가 강과 목을 연결시켜주면서 요것이 제대로 펴져야 그물이 펴집니다. 그래서 요 기라는 것에 다스릴 이자의 훈고가 있습니다. 다스릴 이자. 그래서 여기 지금 주기라 그러면 주나라의 다스린 것을 기록하였다 요 뜻이 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속에요. 여기 다스리다 그래가지고
구한 말에 대한제국이 되면서 통리라는 명칭이 생겨납니다. 통리아문이래요. 통리아문이라고 할 때 통리라는 게 다스릴 통, 다스릴 리자입니다. 통리중사지요. 온갖 일을 다스리는데 다스린 이것을 연월일시 밑에다가 붙여놓는다. 그래서 이걸 주기 이렇게 합니다. 주나라의 기록이죠. 위열왕 제위 24년이라. 위열왕 그러면 요 위열왕은 그 밑에 소주 보시면은 명오 고왕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요. 위열왕의 이름은 오인데 고왕의 아들이다. 근데 이 고왕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부자로 전승하는 경우가 있고 임금이 사왕이 부자간도 있지만 형제간도 있죠. 왜? 다음 임금이 형제간에 전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한테 전해졌다라고 해서 고왕이라고 썼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 고왕이 바로 고가 시호입니다. 고왕. 고왕의 아들이다. 제위 24년이라 요건 제위한 기간이 24년이다 이 소리입니다. 거기 소주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자무왕 지평왕 범 13세라. 주나라는 무왕으로부터 주나라는 문무로 시작되는데 실제 천하통이라는 건 무왕이죠. 그래서 요때 자자는 붙어자자입니다. 주나라는 무왕으로부터 평왕에 이르기까지 주나라 평왕에 이르기까지 범 13세라 모두 13세이다. 자 평왕지 위열왕 우 18세니 그 평왕으로부터 왜 이렇게 따로 나누냐면요. 평왕까지가 요때가 서주입니다. 주나라가 쇠퇴해서 동주로 도읍으로 옮기죠. 그래서 요건 또 따로 얘기를 합니다. 그 평왕으로부터 위열왕까지는 우 18대 또 18대가 되는데 시시주실 쇠미하여 이때에 주나라 왕실이 쇠락하여서 도옹허기하고 단지 허기만을 안고 있었고 요건 빈 그릇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천자라는 명칭만 갖고 있었고 이 소리입니다. 있었으니 호위 천하 공주라 그 호칭하기만 천하가 공통으로 임금으로 천하의 공주라고 공통으로 임금이라고 여겼다 이럽니다. 전지 난왕 5세 위진소멸이라 그 난왕에 이르러서 5대 만에 그 진나라에게 멸망을 당하였다 이 소리입니다. 난왕이 바로 위열왕의 5대손입니다. 5대손. 무인 23년이라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합니다. 무인 23년이라 가장 먼저 간지가 나오고 23년이라 요거는 위열왕 23년입니다. 위열왕 23년. 무인 23년이라 이건 무인년 위열왕 23년이다. 초명진대부 위사조적 한건하야 위제후하다. 여기 처음 초자를 쓴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럴 경우에 쓰고요. 선시 이보다 앞서 이러한 뜻으로 쓸 때 처음 초자를 쓰고
이전까지는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그러한 일이 생겼다. 그럴 때 초자를 씁니다. 여기는 처음으로 이 소리입니다. 왜냐하면요, 경대부가 제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경대부가 제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진나라 대부 위사와 조족과 한건을 명하여, 요 성이 바로 자기 나라 이름이 되죠. 그래서 위나라, 한나라, 조나라가 됩니다. 요 진나라를 3분을 해서 위사, 조족, 한건이 위나라, 한나라, 조나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명하여서 위제후하다, 제후로 삼았다. 원래 진나라는요, 진나라는 춘추 시절에 진나라는 6대부가 분할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나라는 개손씨, 숙손씨, 맹손씨가 분할해서 권력을 나눠 가졌다면은 진나라는 노나라와 견줄 정도가 아닙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요,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진나라를 얘기합니다. 진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 전체로 얘기하면은 사해라는 것이 동이, 서융, 남만, 북쪽이 그 바깥을 얘기하지만은 중국 안에서도 제나라 동입니다. 연나라 북쪽입니다. 진나라 서융이고 초나라 남만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중국은 어디냐? 진나라입니다. 가장 인구 밀도가 성하고 여기가 황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하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야말로 복판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세수로 여섯 대부가 분할 통치했는데, 그 6대부 범시와 중앙시는 지씨가 병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6에서 2를 병합을 했으니까 지씨와 여기 내성씨 중에 하나라면 여기는 셋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이 사람 예하에 있습니다. 그게 지백입니다. 지백이라고 그래. 가장 어른이란 얘기죠. 지백. 응? 그런데 요 지백이 지양자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진나라 대부가 돼서 조, 위, 한 요 3가에게 땅을 떼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위나라, 한나라는 바쳤는데 조관자가 안 바쳤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을 데리고 지백이 조나라의 조관자를 치다가 역습을 당하죠. 뒤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백의 땅을 요 세 나라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3분으로 진나라를 나눈 다음에 우리가 이러면서 굳이 진나라 왕을 섬길 게 있느냐? 우리끼리 왕해 먹자. 라고 해서 땅을 분할을 하고 나서 이 천자에게 우리를 제후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열왕이 그것을 인가를 해버렸어요. 요것이 바로 전국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존주의 의리가 무너지고 주나라를 높이는, 주나라를 존중하는 것이 이것이 의리였는데 요것이 무너지고 잘나면은 천하통일할 수 있다. 대부도 제후가 될 수 있고 제후도 천자가 될 수 있다는 전례가 되는데 요것이 전국시대의 시작입니다. 요게 지금 전국시대의 시작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요 사건이 큰 겁니다. 무인 23년에 일어난 초명진대부 위사조족 한건하야 위제후하다, 요것이 큰 기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강이 무너진 거거든요. 이제
아까 얘기했죠. 별잇줄이 강, 대법이고요. 기가 작은 법인데 이것이 뒤집어진 겁니다.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평이 들어갑니다. 사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관의 평론입니다. 여기 지금 위사조적을 명하여 제후로 삼은 데 대한 사관의 평론인데 이것이 원래 자치통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통감을 지은 사람은 사마광이죠. 그러니까 신, 사마광은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온공왈이라고 하는데 온공왈은 사마광이 나중에 온국공에 봉해집니다. 온국공에 봉해지는데 그때에 신광왈을 온공왈로 대단히 그 명재상으로 추앙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마광이. 그렇기 때문에 신광왈이라는 걸 높여서 온공왈이라고 했습니다. 온공왈. 그래서 여기 온공왈이 들어가는 겁니다. 온공왈.